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연관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대사가 무기 확산에 연루되고 마약과 위조 화폐 등을 유통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10일 미국 기업과 기관들의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체들이 벌이는 각종 인권 침해와 범죄 행위, 부패 문제 등 미국 기업 등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명시했는데 특히 캄보디아에서 행해지는 북한 사업도 주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주의보는 불법 금융부문 위험 요인은 여전히 캄보디아 내 만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당시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김석철의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에 연루됐던 김석철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마약과 위조 지폐를 밀거래하고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범죄 집단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김석철은 미얀마 대사로 근무하면서 제재 대상 기업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미얀마 국방 관련 인사들 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김석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유럽연합 등도 현재 김 전 대사를 제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철은 제재 지정 당시에는 불법 행위가 미얀마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 주의보는 그가 캄보디아에서도 불법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과 위조 지폐 밀거래 문제에 연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은행인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잠재적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었는데 방코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위조 지폐 거래 자금 등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구분이 어려운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일명 슈퍼노트를 만들어 동남아시아 일대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 거래와 관련된 주의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북 해상 거래와 대북 제재와 집행조치, 랜섬웨어,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 등을 제목으로 부처 간 합동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향 군인의 날인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미군 참전 용사들은 미국의 중추와 같이 나라를 지탱해왔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향 군인의 날인 11일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거수경례와 묵념으로 예를 표한 뒤 기념식 연설을 통해 미국은 나라를 지탱해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큰 빚을 졌으며 미국 정부는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신성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플러턴 힐크레스트 공원에서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한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각형 모양으로 세워진 별 5개 모양의 이 기념비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5,591명 전원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모두의 이름이 각인된 기념비가 미국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최대 다국적 IT 정보기술 업체 가운데 하나인 구글이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에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공모에 선정된 한국 단체는 수평적 협력을 통해 탈북 여성들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해마다 1억 달러를 조성해 운영하는 자선단체 구글.org가 올해 공모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임팩트 챌린지 동영상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돕는 목적으로 총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160개 이상 국가에서 7,800개의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선정한 34개 단체 가운데 탈북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제출한 한국의 비영리 단체 더 브릿지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Our
excited to receive a grant from Google.org. Wow. Oh my God, thank you so much. 구글은 더브리치가 탈북민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내 실업률이 50%에 달하는 탈북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심리 정서적 지원,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단체당 최대 $100만 지원하며 전문가들을 통해 넉 달 동안 다양한 자문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 활동을 홍보할 구글의 광고 지원까지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org의 제클린 풀러 회장은 블로그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성평등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제 기회 창출이란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브리치의 황진솔 대표는 11일 BOA에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구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기존 탈북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여성들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하고 교육해서 이제 고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저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프터 케어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이제 탈북민 창업 여성들은 뭐 창업 교육이랑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황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사안은 정치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다며 북한 지도부가 탈북민을 변절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해 한국 내 기업들도 탈북민 지원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지원을 통해 단체의 핵심 미션,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람들, 한국인과 북한 출신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수평적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9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부패가 매우 심각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글로벌 리스크 프로파일이 10일 발표한 2021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와 사기, 자금 세탁 등 부패 위험 정도를 평가한 결과 최하위인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서 86.44점을 받았으며 부패 위험 평가 부문에서도 매우 높음으로 분류돼 가장 부패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부패 평가 지수가 한 나라의 부패 정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번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서 핀란드는 5.2점을 받아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혔고 미국은 28위, 한국은 35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둥시 질병당국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단둥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7일부터 인근 다롄시가 집중 관리 지역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단둥시 당국은 단둥시와 다롄시를 오가는 주민들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롄에서 온 주민들은 14일 격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신의주 맞은편에 위치한 단둥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근 여러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됐던 북한과 중국 간 무역 재개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이달 중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